자, 이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가 실제로 게시글을 저장하고 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이 명령어에 대한 검증은 이미 해놨죠.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데 게시물이 없습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게시물이 있으면 해당 게시물 리스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게시물이 없을 때 혹은 게시물이 있을 때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자, 일단 조건을 하나 씁니다. 만약에 지금 그 게시물이 진짜로 존재하면 어디에 그 게시물들이 저장돼요?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티클로 객체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여기다가 add라는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라지지 않고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복수형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죠. 순차적으로 라이트를 할 때마다 하나씩 0번부터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물고 있는 애는 아티클스라는 리스트니까 게시물이 있나 없나, 아티클스가 뭔가를 갖고 있나 그렇지 않나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티클스가 처음에는 그 크기가 어떻다고요? 리스트가 네, 한 번도 라이트를 하지 않고 add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리스트는 애초에 0이에요. 0. 사이즈가 0인데 우리가 add를 한 번 할 때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과 같다면 어떤 얘기예요? 그쵸,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죠. 그때는 이거 보여주겠다. 자, 그때는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가 나온 상태라면 그 뒤에 어떤 코드가, 우리가 실제로 리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목록을 보여줄 수 있는 코드를 적어놨다고 했을 때 얘가 실행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게시물이 없는 경우, 애초에 이 조건을 처음에 만났다라는 건 게시물이 없는 건데 우린 이 밑에다가 실제로 게시물이 있을 때의 경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했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의미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때 다시 명령어 입력받으러 올라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밑에 코드가 뭐가 있든지 간에 컨티뉴를 만났기 때문에 얘는 바로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컨티뉴로 막았기 때문에 여기를 뭐 else나 else if 같은 걸로 막을 필요조차도 없어요. 메서드에서 리턴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리턴, 브레이크, 뭐 컨티뉴 이런 친구들 다 얘를 만남과 동시에 코드의 시점이 확 변해버리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이 경우를 2지선다, 3지선다 이런 거를 나눌 필요가 딱히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리스트가 있을 때 보여줄 것들, 자, 여기에는 이제 게시글 번호 그리고 제목 이렇게만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더 깔끔한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데 라는 제목같이 하나 보여줄 수 있게 그걸 먼저 해줄 겁니다. 예. 번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원 탭을 사용할 거예요. 이 탭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두 칸을 띄어요. 그리고 밑에서 출력할 때 두 칸을 띄어서 하면 이게 깨져요. 안 맞아요. 균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탭 가지고 할 겁니다. 탭으로. 그리고 탭이 차지하는 크기가 꽤나 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글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얘가 감당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물론 탭도 글자가 많이 길어지면 밀려요. 그럼 모양은 깨지겠지만 우리는 그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자, 탭 그리고 버티컬 바 하나, 탭 그리고 제목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제목 다음에도 탭을 하나 붙여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다. 그럼 얘가 일단 참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이만큼 수행을 할 건데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경우가 참이라 얘를 수행을 했다면 얘는 의미가 없는 코드고, 얘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얘가 거짓이라서 얘를 안 했다면 코드는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럼 그때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가 맞으니까 따로 조건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컨티뉴 덕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컨티뉴가 없었다면 여기에는 else 같은 걸로 엮였어야 가능해지겠죠? 그래야 여기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보여주고 밑에 코드를 안 할 거니까. 그거 대신 우리는 지금 continue라고 하는 걸 쓰고 있다. 자, 이렇게 하나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게시글들을 순차적으로 다 보여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글이 2개면 2개를 보여주는 거고, 3개면 3개를 보여줘야 되고, 5개면 5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게시글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순회를 시켜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순서가 있는 객체였으니까 리스트는 순회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순회를 시킬 때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네가 갖고 있는 번호랑 제목 가져와서 이 양식으로 출력해. 그럼 반복이 돌 때마다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를 다 할 거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큼 알아서 돌아줄 거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내주겠죠, 화면에. 그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향상된 포문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문법은 참 간단하죠. articles를 한 번씩 반복시킬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 있는 이 변수에다가 꽂아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articles에는 article 데이터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수의 타입은 article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출력문 적어줍니다. article.id,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양식을 잘 비슷하게 보여주려면은 %d 번호니까, 그리고 원탭 vertical bar 원탭 %s 원탭, 그리고 여기에 article의 id, 그리고 article의 타이틀. 이러면 자, article의 리스트를 그냥 하면 게시글이 없죠. 없습니다가 나왔어요. 그걸 라이트를 했다. 하나 사용이 됐죠? 그럼 article 리스트를 본다면 하나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 줄바꿈이 안 되고 있는 건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다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할 때는, 지금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콘솔이 이렇게 쌓여요. 방금 보셨다시피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동작을 시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계속 쌓여있죠. 자, 프로그램이 돌고 있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또 실행시켜요. 또 실행시켜요. 또 실행시키면 얘는 끄고 없애고 끄고 없애고 끄고 없애고 끄고 없애야 돼요. 프로그램이 끝난 애들이면 덮어지거든요, 콘솔에. 근데 끝나지 않은 애들이 겹겹이 쌓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테스트한다고 콘솔을 막 실행하다 보면 이 콘솔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article list 게시물이 없습니다. article write 1번 게시글 생성, article write 2번 게시글 생성, 그 다음에 article list 하면 2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모양과 얼추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지금?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다르나요? 반대죠? 얘는 번호가 큰 거부터 나왔는데 얘는 작은 거부터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시판에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뒤로 간대요.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없죠? 가장 맨 뒤에 있는 게시글은 가장 처음 작성된 게시물이고, 맨 위에 있는 게시물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게시물이 맞죠? 그렇다라는 건 순서가 지금 반대가 되는 게 맞다는 얘기네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1번부터 2번 이런 식으로 나온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방향 순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순서를 뒤집으려면 역방향 순회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향상된 포문 같은 경우는 역방향 순회를 할 거면 얘를 쓰지 말자라고 했었죠?
그렇다라는 건 다시 포문을 일반 포문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된다. 바꿔서 사용을 할 때, 자, i는 몇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0부터 하면 되나요? 그것도 정수네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이 들어가야 돼요, i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게시물이 5개 있다. 그럼 i는 4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4니까. 우린 i를 인덱스의 번호로서 활용을 하려고 반복문 안에 만들고 있는 건데, 게시물이 5개면 4라는 값이 필요한 거고, 4개면 3이라는 값이 필요하고, 10개면 9라는 값이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매번 경우의 수로 따질 수는 없으니까 게시물이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알고 있죠. 그럼 아티클스 사이즈를 넣었는데 게시물이 10개면 그 사이즈는 10이죠. 그러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9니까 10-1만 해주면 되겠네요. 아티클스의 사이즈 마이너스 1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i가 마지막 인덱스 번호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i는 뭐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일단 i는 사이즈 마이너스 1이에요. 게시글이 5개면 4라는 값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어디까지 돌아야 돼요? 0까지 돌아야 돼요. 왜냐면 모든 리스트 객체, 순서가 있는 객체의 첫 번째 인덱스는 0이니까. 뒤에서부터 역순회를 할 거니까. 그럼 얘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얘는 0까지만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 0까지 돈다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감소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 상황 속에서 i가 종료 조건을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될까요? 일단 0과 비교가 돼야 되는 건데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건가요? 이러면 반복문이 애초에 못 돌겠죠. 애초에 여기가 뭐 게시물 5개면 4인데 i가 4인데 얘가 4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바로 거짓이라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얘가 큰 거부터 얘가 큰데 i가 0보다 큰데 얘가 0이 될 때까지 점점 감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는 1씩 감소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while문에서도 for문에서도 스텝의 역할이었죠. 우리가 항상 거의 이것만 썼잖아요. 근데 이거 되는 건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스텝 부분에 이것도 다 되는 거예요. 실제로 i 값이 얼만큼씩 증가를 할 건데 얼만큼씩 감소할 건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는 부분이라서 그냥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냥 스텝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1씩 감소하는 게 맞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져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 가능하게끔 해주면 되겠죠? 이러면 반복문 돌 때마다 첫 번째 반복문 돌 때 만약에 i가 게시물이 총 3개였다. 그럼 i는 2로 시작을 할 거고 그럼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니까 밑에 돕니다. 그럼 아티클 변수 하나 만들어서 아티클스가 갖고 있는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얘한테 넣어주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애가 갖고 있는 아이디와 타이틀 출력하겠다 라는 상황. 게시글 2개 썼어요. 2개가 잘 나온다라는 거죠. 정순회와 역순회를 하는 방식. 순서가 있는 리스트 같은 걸 역순회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시작하는 초기값. 그냥 단순히 사이즈만 넣어버리면 얘는 바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얘가 사이즈가 10이라고 했을 때 10번 인덱스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 때 총, 우리가 배열 가지고 할 때였죠? 랭스, 총 길이였어요. 배열 안에 뭐 5칸이 있든 몇 칸이 있든 얘가 가지고 있는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역순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i의 값은
인덱스 번호로서 활용을 하는 친구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0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i-1을 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빼는 걸 여기서 뺄 거냐 여기서 뺄 거냐 차이인 건데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보통 아까 했던 이 방식대로 거의 다 해요. 이건 이제 뭐 개인의 취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왔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그냥 거의 대부분 해요. 역순회를 한다면. 그래서 일단 리스트 기능도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일단 문제 제가 적어드렸던 이 내용들은 끝이 난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있나요? 없죠. 모두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응용적인 부분이 아직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잘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풀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나는 소질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이걸 느끼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재능은 여러분들 2주 만에 재능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초 언어 개념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재능 판단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중에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뭐 아니면 아직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요 비전공자예요. 개발 쪽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학과를 졸업을 했고 약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학원 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과정을 수료하고 취업을 했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공부할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못했고요. 객체 개념 자체도 잘 몰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변수에 값 넣는 거 그리고 조건문 기본 문법 쓰는 거 반복문 기본 문법 쓰는 거 응용 못했어요. 그 정도로 멍청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취업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제가 열심히 안 한 거죠. 저는 진짜 딱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를 제가 열심히 안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제가 처음에 그 공부를 시작할 때 제 마음가짐이 내가 그래도 이거 새로운 길을 한번 파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견뎌보자 라는 생각에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엉덩이는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진짜 취업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취업을 하고 거긴 사회잖아요. 공부할 때야 저는 학생 역할이니까 제가 좀 부족하고 못해도 누가 뭐라고는 해도 제가 안 그만두고 견디면 그냥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는 얘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잘라요.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한 수습기관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취업하고 나서. 그랬더니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서 경력을 쌓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길을 빨리 터야겠다. 빨리 돌아가야지. 재능이 있고 없고는 지금 단계에서 절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까지 가봐야 아주 조금 빛이 날까 말까 해요. 그 전에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반복 숙달 그리고 개념에 대한 복습 이런 것들만 꾸준히 하시면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선이 저랑 제가 공부했을 때랑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훨씬 높아요. 앞에 있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꾸준히 하면 돼요. 정말 이제 막 엄청 실력 있는 대단한 개발자가 되려면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그냥 개발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개발자로 만족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더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그거는 그 뒤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바라볼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의 동기부여 같은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진짜 거짓말 같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저 완전 팩트예요. 공부할 당시 완전 바보였던 게 너무 팩트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마음을 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똑같이 느껴봤었으니까. 막 처음 공부할 때부터 잘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쉬울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여담이었고요. 일단 기능적인 것들은 다 만들었는데 약간 디테일을 조금만 손 봐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금 정의되어 있는 명령어는 총 몇 개예요? 우리 EXIT 종료 명령어 하나랑요, 아티클 리스트 목록 보는 명령어 하나랑 아티클 라이트 실제로 게시물 작성하는 명령어 하나,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명령어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그냥 둘 게 아니라 이런 명령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좀 더 깔끔한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else로 해놨어요. 왜냐면 얘는 equals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어떤 명령어 입력할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else로 처리를 한 거고, 그럼 다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나갈 때 약간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생각하면 좋아요. 사용자가 뭐 이런 걸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초점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진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 하나 했고,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거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명령어를 입력해달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검증 할 겁니다. 일단은 얘는 따로 하나 빼야겠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얘를 좀 분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일단 지우고, 제가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이 명령어 부분을 분리를 시켰거든요. 얘를 분리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게 합쳐져 있던 이유는 동시에 만족하는 명령어가 없을 거니까 얘가 실행이 됐다면 밑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를 분리했거든요. 다시 if가 돼버렸으니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얘는 해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 근데 얘가 참이면 얘 해요? 안 하죠? 브레이크니까 빠져나가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빼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증하게 될 이 친구, 이거는 얘보다 위에 있는 게 낫겠다, 순서가. 자, 어떤 걸 검증할 거냐면 CMD가 가지고 있는 길이 따져볼 겁니다.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콘솔에 입력을 하면 이 입력 값이 CMD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문자 열이잖아요, 문자 배열. 얘는 길이를 따져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ASDAS 5글자죠. 그럼 길이 몇이겠어요? 5예요. 맞아요. 이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다 문자 배열 안에 한 칸 한 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랭스를 따져보면 5가 되는 건데, 이 랭스, 얘가 0과 같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공백 상태. 그때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에는 continue 브레이크가 아니라 다시 명령어 입력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continue가 달렸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상관이 없겠죠. 얘가 참이면 실행하고 continue 만나서 올라가 버리고 끝날 거니까, 밑에 있는 코드가 영향을 안 받을 거니까. 덩어리로 묶고 안 묶고에 대한 차이.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엔터를 치면 명령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우리가 따진 거니까. 근데 이거는요. 저 지금 스페이스바 3번 누르고 엔터를 쳤더니 명령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인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럼 이 스페이스바도 사실 공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나온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가 나오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할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공백을 입력한 이 행위를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없앨 거냐면, 자, 이거는 메모장이 같겠다. 자, 띄어쓰기 3칸, ASD 3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텍스트는 얘죠. 얘네들은 이제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빈 공간들을 없앨 수 있다면, 한 번에 삭제시킬 수 있다면 이 공백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바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메서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뒤에 tri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trim 메서드는 간단해요. 그냥 처음과 끝 부분에 있는 공백을 제거합니다. 그게 역할 다해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얘한테 trim 메서드를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적용시키면 그냥 이게 된다라는 거죠. 앞뒤 공백 제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문자를 기준으로 앞과 뒤를 따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 이 사이의 공백은 못 지워요. 근데 앞뒤는 지워요. 이게 트림이에요. 그래서 이 트림을 걸어놓으면 나는 공백을 입력했지만, 띄어쓰기를 했지만 얘가 트림 메소드 때문에 이 cmd라고 하는 명령어한테 들어가기 전에 이 작업을 하죠. 이 같이 수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백이 제거된 상태로 얘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결국 랭스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참이 돼서 얘를 출력하고 컨티뉴로 올라갑니다. 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띄어쓰기하고 한 글자라도 있다면 얘는 못 없앤다라는 거죠. 이거를 눈으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여기 있는 게 낫겠죠. 자, 띄어쓰기 3칸 하고 A를 하나 찍어보면 여기에는 A 하나만 나왔죠. 앞에 있는 공백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띄어쓰기만 입력을 하면 여기에는 드래그가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죠. 이거 진짜 공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트림이 없었다 라고 하면요,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띄어쓰기 하고 엔터 치면 여기에는 잡혀요. 공백이 그냥 잡혀요, 이렇게. 근데 트림을 걸면 진짜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드래그로. 콘솔에 나올 때 이 한 칸 한 칸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를 띄워놨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트림까지 적용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뭘 또 따져볼까. 일단은 뭐 이 정도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하나 또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겠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얘를 이 밑에다가 쓰려다가 이거 위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면서 위로 옮겼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왜 이 코드가 얘보다 위에 있는 게 나은지. 자, 얘는 생각보다 간단한 건데요.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자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받고 나서 이 조건을 따져봐야죠. EXIT 맞아 아니야? 물어본 다음에 아니면 안 할 거고 얘 봐야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이 검증 하겠네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명령어가 얘랑 같애라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순서가 얘가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위치를 위로 올린 거예요. 얘는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력이 됐다면 이 검증을 하고 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입력을 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불필요한 검증 부분, 불필요한 조건에 대한 연산을 하나라도 줄여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이런 걸 막 다 따져가면서 개발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잡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해요. 물론 이 몸이 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꽤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고 이제 몸에 좀 숙달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좋은 건 팩트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이제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같이 챙겨 나가시고 그런 것들이 몸에 뱄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엿한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날이 올 때까지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진도는 일단 이 정도로 나갈 건데 이제 간단한 문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까처럼 하나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인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동안에 한번 이 기능을 지금 이제 같이 했던 이 기능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고 본인이 따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이 키워드 내용들 가지고서 구현 가능하면 구현까지 해서 와보시면 좋습니다. 얘는 아니다. 이거 말고 자, 이겁니다. 자, 제가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키워드로 잡아드렸는데 얘는 간단하게 상세 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하면 그 게시물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보통. 그 기능을 콘솔에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나서 그냥 1번, 2번 이런 글들 확인해 볼래? 라고 하면 이런 게시글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는데 글을 하나 써요. 그리고 나서 1번 글 볼래? 하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기능입니다. 게시글이 없을 때에는 못 보여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있을 때에는 있는 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건 이 친구인데 자, 보시면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뒤에 띄어쓰기가 한 칸 있고 숫자가 왔죠. 여기에 오는 숫자는 해당 게시글의 번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이니까 1번 게시글 보여줘 라고 명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니까 2번 게시글 보여줘 하는 거고 근데 그 게시글 없으니까 그런 게시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데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 딱 보여드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힌트를 당연히 드릴 거예요. 디테일 명령어를 처리할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equals로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에 equals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1번에 대한, 2번에 대한, 3번에 대한, 4번에 대한 몇 번까지 갈 거예요? 우리가 게시글이 몇 개일 줄 알고, 몇 번 게시글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그죠? 검증 다 못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달라져도 이 명령어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equals가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start with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얘로 시작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equals는 얘와 같다면 이었고, start with 얘는 이게 start with 아마 s가 있을 거예요. 얘로 시작하면입니다. 그래서 equals랑 동일하게 이 소괄호 안쪽에 임자로 스트링 세팅을 할 거고요. 얘로 이 안에 있는 내용으로 cmd가 시작하면 3을 리턴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테일 먼저 명령어를 뚫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또 구해내야 됩니다. 얘를 구해내는 방식은 제가 키워드만 던져 드릴 거고,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라고 이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말이 기니까. 글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스플릿 메서드를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해보고 해야 되는 건 start with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spli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자바, start with, 자바, split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사용 방법 나올 거고요. 개념 나올 거고요. 물론 저도 다음 주에 이걸 실제로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뭐 바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 제가 올려드리면 이거 옮겨놓고 분석해 보셔도 좋고, 남은 시간에 얘를 하든 둘 중에 뭐가 됐든 좋아요. 해보시고 저는 공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니까 녹화도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